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하고 몇 개월 만에 시어머니와 인연 끊고 사는 여성이에요. 아마 연근은 사유로만 보면 저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라 자신할 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네요. 혼자서 끙끙 소가리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라도 털었으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기로 용기 내봅니다. 마치 임금님 비는 당나귀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누구나 결혼을 할 때만큼은 시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나 전 남편 둘 다 전문직이라 먹고 사는데 별 문제도 없었고 양가 집안 형편 역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남편은 20대 중반의 아버지를 여의고 그 후로는 2살 위인 형과 함께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 전에 워낙 아버님께서 모아두신 재산이 빵빵한 터라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대요. 거기다 아주버님께서는 독신주의자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모시고 평생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야 나중돼 봐야 알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어머님을 처음 뵈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신 게 훗날 같이 살아도 크게 상관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무튼 언뜻 보면 갈등이 생길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딱 하나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복잡한 스토리가 있어요. 참고로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지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괜히 여기서도 분란을 만들기 싫거든요.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특정 정파라는 건 다들 인정하시죠? 물론 아닌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여전히 전라도 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반대로 경상도 하면 또 어느 정당이 자동으로 머리에 연상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위에는 경상도 전라도 커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 그다지 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바로 경상도 전라도 부부이셨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가 어느 지역 분인지는 비밀로 할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아버지 지역으로 시집을 오신 어머니는 당시만 해도 상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제법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어머님은 이쪽 지역에 물들기 시작했고 결국 지지하는 정당까지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그걸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지역 정당만 바라본답니까? 저는 그게 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나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과 정치적인 의견이 같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정치에 일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정치 이야기만 하는 어머님한테 질렸다나 뭐라나. 그에 비해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정치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지성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닌 게 제 평생 신조가 사실에만 근거해서 판단하자거든요.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왜 꼭 한 명씩은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같이 욕을 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소문의 대상이 되는 쪽 이야기까지 전부 들어보고 확실하게 팩트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죠.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저의 중립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말만큼은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의 광신도 같은 정치 성향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랑 관련된 것만 아니면 꽤 합리적이고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 생각은 이혼하고 난 지금도 똑같고요. 거기다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본인 위주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제가 투닥거릴 때면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더 많아요. 자기 아들이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한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비교하며 남편이 부럽기까지 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뭐랄까 전형적인 시부모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게는 오빠가 2명 있는데 작은 오빠는 아직 총각이고 큰 오빠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큰 오빠 잘못인 게 뻔히 보여도 부모님께서는 새언니보다 큰 오빠 편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또 며느리인 새언니한테 바라는 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오죽하면 제가 중간에서
새언니 편을 들면서 부모님에게 따끔하게 잔소리를 할 정도로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저런 시부모는 절대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나야말로 시부모복을 타고난 사람이라며 착각에 빠졌을 때도 있었네요. 가장 처음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당시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볍게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어머님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살짝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어머님은 입에 있던 과일까지 튀겨대시며 아주버님을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잘할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요. 사실 당시에는 어머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사건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어머님 끝까지 아주버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입을 함부로 놀린다며 난리를 치셨죠.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보통의 지지자는 아니라는 걸요. 한참을 아주버님을 다그치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시며 당신 의견에 동의를 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틀렸다고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한 사건인데 도대체 어머님이야말로 뭘 근거로 그렇게 편을 드시냐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그러지 못했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괜한 말로 분위기를 더 망치기 싫었거든요. 그렇죠 뭐 어머님이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넘기긴 했지만 속에서는 찝찝한 기분이 영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곧장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원래는 어머님도 저러지 않으셨답니다. 자기가 중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 엄마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아버님을 따라 여러 모임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머님이 변하시 시작하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즈음에는 이미 어머님이 더 적극적으로 바뀌셨다네요. 거기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지지하는 정당이 원래 어머님 고향에서는 싫어하는 정당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나 전라도 사람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 어머님 케이스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아무튼 자신의 그런 선택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머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자기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나라가 산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선호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건 잘못 아닌가요? 거기다 어머님의 다른 문제는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자기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심하다며 욕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한참 모자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정치 관련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챙겨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볼 만큼 유용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기를 진보던지 보수던지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정말 신기한 게 한쪽 말만 들으면 그쪽이 무조건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또 그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 취미 중 하나가 바로 극좌라고 불리는 방송이랑 극우라고 불리는 방송 둘 다 동시에 보는 거죠.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과격해지는 건 있어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정상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 이야기만 조심하면 되겠다 싶었고 실제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신혼 때니까 어머님도 나름 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실체를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서였는데 이미 어머님께서 시간만 나면 여러 모임에 나가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정당 활동 같은 것도 하신다는 것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당연히 땡땡당 편이지라고 말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굳이 양당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지지하는 땡땡당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반색을 하시더니 주말에 당신께서 모임이 있는데 하필 차를 수리 맡겼다면서 저보고 태워만 달라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된 주말에 어머님을 약속 장소에 내려드렸죠.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피켓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보니 시위 같은 걸 준비하는 모양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이왕 온 김에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맛있는 거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다른 약속도 없고 거기다 어머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뭘 하는지도 궁금해서 흔쾌히 합류를 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거기 계신 분들은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라면서 저를 한껏 반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치 모임 같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 증세에 사로잡힌 광기의 집단이었죠. 자기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선이고 상대방은 천하의 처주길놈처럼 묘사를 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님은 가장 적극적인 편이셨어요. 다들 아시죠? 사람이 미치면 눈부터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도저히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어서 급한 일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딴 모임에 가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점점 접근을 하시더군요. 수시로 당신께서 즐겨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 걸어주시는 건 기본이고 어디서 괴담 같은 글들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관심도 안 뒀죠. 문제는 자꾸만 전화해서 내용을 봤냐고 확인하는 어머님의 집요함이었네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어머님이랑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 않냐 조심스레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은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는 않겠지 안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황당한 소리를 늘어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께서 많이 봐줬다고 어련히 시간이 지나면 자기 따라올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밥이 넘어가냐고 큰 소리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로를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곧이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우리 눈에는 엄마가 오히려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거라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남편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시며 어차피 아들놈은 진작부터 기대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나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어머님 뜻에 따르는 척을 할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을 할 건지 말이에요. 결국 저는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판단했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쉽게 제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맞는 것들도 있고 그 반대로 전혀 허황된 괴담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듯 했고 제 말을 전부 들을 인내심도 없으셨습니다. 곧바로 저희 부모님을 입에 담으면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태어나 놓고 저런 반동분자 같은 소리 하는 애로 키워놨냐고 가정교육 한번 더럽게 시켰다네요. 아니 여기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며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교육은 또 왜 들먹이시는 겁니까? 저도 그때쯤 이미 열이 확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근거들을 꺼내들어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치인에 대한 과거와 허점에 대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이견이 있을 만한 주제는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대신 팩트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곧바로 그때 금림대처럼 눈이 돌아가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셨으니까 말이죠.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남편이 더 놀래서는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도 곱게 좀 미치시라면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사실 뺨을 맞았다는 사실보다 명확하게 밝혀진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 인정 못하는 어머님의 반응이 더 놀라웠네요. 저는 끝까지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하는 게 진짜 나라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상대방 말은 귀 닫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게 무슨 나라 살리는 길이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광신도라고 부르는 거라 알려드렸어요. 그리곤 저희 부부는 혼자서 난리치시는 어머님을 두고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손이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혹시나 이번 일 때문에 자기와 헤어질까봐 무섭다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라네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앞으로 자기 엄마랑은 안 보고 살 거래요. 그나마 보내던 용돈도 안 보낼 거라고 하고요. 뭐 그래봐야 어머님한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주구장창 보시는 유튜브 채널에 제법 많은 돈을 쓰시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 가지고 뭘 할 바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하나 싶긴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며칠인가 있다가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죠. 그랬더니 남편한테 들었다면서 인연을 끊던 용돈을 끊던 니들 마음대로 하라시네요. 거기다 저희 보고 나라를 좀먹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래요. 사실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하실 거라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끝까지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예요. 요즘 워낙 정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서민들 피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정권을 잡던 제발 정쟁보다는 민생이나 제대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요. 하지만 어느 쪽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무조건 자기 편이 옳고 상대방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풍토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확신합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나 가족에게 할 말 못할 말 막게 되는 것도 볼썽사납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처럼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하고 연락하지 않은 지 벌써 몇 개월이지만 여전히 어머님은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하시네요. 뭐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저희도 굳이 어머님과 다시 연락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무슨 나라를 좀먹는 벌레라느니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미래가 막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가 좋다고 다시 연락을 하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어요.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남남처럼 살가고 돼 있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든 적당한 게 제일 좋다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럼 황당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